네, 그럼 지금부터 배현진 국회의원과 민영배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미성년 연예인 소득보장법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 사회를 맡은 배현진 의원실의 박재응 선임비서관입니다. 먼저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과 학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오늘 공청회는 일부 미성년 연예인들의 사례를 통해 미성년 연예인 소득보장법 제정의 의미와 앞으로의 기대 효과를 포함한 대중문화업계, 언론계, 법조계 그리고 정부의 의견을 수립하고 법안 통과 시 행정적 지원 체계를 수립할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공청회는 국회 방송에서 녹화되고 있으니 원활한 공청회 진행과 방송을 위해 핸드폰은 진동 모드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시간 관계상 이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 공청회에 정말 많은 분께서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공청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내빈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먼저 오늘 행사를 공동 주최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의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영배 의원과 함께 행사를 공동 주최하신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형두 간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님 오셨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님 오셨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이기헌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님 오셨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대표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아주 특별한 게스트께서도 오늘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굳이 소개를 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후원해 주시고 연예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 주실 사단법인 한국방송연기자협회 정준호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네, 같은 사단법인인 한국방송연기자협회의 최범호 사무총장님께서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한경 텐 아시아의 양병훈 편집국장님 오셨습니다. 법무법인 건양의 최건 변호사 오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공청회에는 연예계와 예술계를 꿈꾸는 대한민국 최고의 예술고등학교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 학생들도 참석하였습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내외 귀빈 여러분과 오늘 행사를 공동 주최하신 두 분의 인사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 행사를 기념하고자 기념사진을 네, 오늘 토론을 또 함께 진행해 주실 문화체육관광부의 김현목 대중문화산업과장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격적인 내빈 여러분들의 인사 말씀을 듣기 전에 기념사진을 촬영하고자 합니다. 네, 정면에 앉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양옆 내빈 분들은 그리고 우리 한림예고 학생들도 준비해 주신 판넬을 들고 앞으로 나오셔서 뒤쪽에 카메라를 향해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행사를 위해 준비한 판넬과 함께 구호에 맞춰 화이팅 포즈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컬처 화이팅! 소득보장법 화이팅! 한림예고 화이팅! 대한시 화이팅! 민영배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발걸음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의 인사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사부일체, 가문의 영광 등 굵직한 작품들을 통해 국민 배우로 잘 알려지신 분이죠. 한국방송연기자협회의 정준호 이사장을 앞으로 모셔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시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방송연기자협회 이사장 정준호입니다. 그 많은 작품 중에서 두사부일체 가문의 영광을 소개하셔가지고 한 20년 전에 대한민국 영화계를 호령했던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영화를 하면서 이렇게 세월이 흐르는 걸 보면요, 그 영화를 보면은 그때 당시 그때 그 추억을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때 겪었던 주변의 모든 일들이 영화와 함께 또 영화 속의 음악과 함께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그만큼 영화는 우리 생활 속에 이렇게 밀접하게 우리 생활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미성년 연예인 소득보장법 공정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배현진 의원님과 민영배 의원님을 비롯해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공청회의 토론자로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 감명 깊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연예계 현장에서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또 미성년 연예인 소득 보장법을 통해
아동 청소년 연예인들이 쏟은 땀과 노력이 정당한 보상으로 이어지고 또 사회로부터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과제입니다. 이 제도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저희들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청회가 아동 청소년 연예인들을 보호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축사에 가름할까 합니다. 평소에 아주 자주 뵀던 의원님들과 또 화면에서 열심히 의정 활동하시는 여야 의원님들을 가까이서 뵈서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좋은 의견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주시는 동안 저희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님께서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위원장님께서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원내대표님께서 바쁘신 원내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인사 말씀을 청해 듣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네, 송원석 원내대표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원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꼭 와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세미나를 제가 평소에 존경에 맞지 않는 배현진 의원님하고 민영배 의원님이 주관을 하기 때문에 여기 무조건 제가 와서 인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또 발언 중에는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인사 말씀했던 정준호 회장이 이사장인가요, 회장인가요? 지금은 이사장이죠. 예, 정준호 이사장님 제가 꼭 사진을 같이 찍으려고 해서 여기 들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오늘 주제가 미성년 연예인 소득보장법에 대한 공청회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에 우리 아역 배우들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제일 많이 기억하는 것은 미달입니다. 굉장히 아역 배우로 유명했고 그다음에 굉장히 소득이 많았던 걸로 추측을 하는데 사실상 이제 성년이 될 때까지는 부모가 이제 관리를 하니까 받았던 수입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좀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인 보장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오늘 테마가 저게 마음에 들어서 사실 지금 동시간대에 세 군데 지금 우리가 세미나가 있어서 조금 마음이 급해서 말이 조금 급하게 나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 자리에 보니까 좀 여기 예고 학생들이네요. 다들 대스타의 꿈을 꾸고 있으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공청회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충분히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기서 나오는 좋은 제언들 저희들도 입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런 좋은 자리 만들어 주신 우리 배현진 의원님과 민영배 의원님 고맙고 정준호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건승하시고요.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내대표님께서 축사를 해주시는 동안 저희 국민의힘 전 당대표를 지내셨던 김기현 의원님께서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행사가 매끄럽지 못하게 그리고 자, 앉으신 자리에서 피켓을 들고 저 앞에 카메라 쪽을 봐주시면 됩니다. 네. 이리 오세요. 네, 다시 한번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K컬처 화이팅! 소득보장법 화이팅! 한림예고 화이팅! 정준호 화이팅 해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배현진 의원님 연예인급이기 때문에 저희 이렇게 가까이서 뵐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잠시만요. 저희 내빈 한 분이 더 자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작년 우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장에서 배현진 의원이 당시 유인촌 장관에게 미성년 연예인 소득보장법을 제안하였고 해당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시어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시고 오늘 공청회도 공동 주최해 주신 민영배 국회의원을 앞으로 모셔 오늘 공청회에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냥 이제부터는 앉아서 하는 걸로 하죠. 예. 예, 반갑습니다. 민영배입니다. 저는 말 그대로 공동 주체입니다. 오늘 주체는 배현진 의원님이시고요. 제가 이 법을 발의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 배현진 의원님이 같이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둘 다 이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 어느 날 전화를 하셨어요.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좋습니다. 당연히 같이 해야죠. 한 게 제가 여기까지 지금 왔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오늘 이거 같이 하길 참 잘했다 싶습니다. 원래 문화예술 이런 분야에 여야가 없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은 나 진짜 대단하시네요. 원내대표님도 와서 응원하시고 의원님들도 많이 오시고 저희는 한 분이 오셨다가 가셨는데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른바 그 후건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미성년 이 연예인들이 나중에 커서 보니까 실제로 자신이 벌어놓은 소득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 사실 좀 끔찍하죠. 그래서 그 잘 나갔던 아역배우 그 많던 소득은 어디로 갔을까 이런 주제로 토론회를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기꺼이 했고요. 오늘 여기서 이게 우리나라에는 없는 법이니까 새로 제정을 하게 되는데 오늘 여기서 주신 말씀들을 더 보완해서 이 법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 K컬처라는 말이 요즘 정말 세계적으로 대유행인데 이 K컬처의 미래가 사실은 우리 지금 미성년 연예인들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배현진 의원님하고 호흡을 맞춰서 이 법이 잘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늘 행사를 공동 주최하고 미성년 연예인 소득보장법을 대표 발의한 배현진 국회의원을 앞으로 모셔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인사말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지금 이 자리 다녀가신 의원님들 비롯해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라는 국회 상임위에서 지금 5년째 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송파라는 지역구에는 오늘도 감사하게 와주셨는데요. 한림예고라는 아주 보석 같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가 이 문제에 좀 관심을 더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제조업 이래서 무엇을 만들어서 수출하고 이런 유형의 자산에 주목하고 그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부를 쌓았다면 지금 캐대현도 그렇고 해외에서 활약하는 우리 많은 스타들, 배우들, 가수들 다 비롯해서 예능 분야에서 가져오는 무형의 자산이 앞으로는 더 큰 우리 대한민국의 소득원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오늘 와주신
우리 미래 스타들이 저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분들인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주로 활약하는 인생의 그 골든타임 황금기가 10대 중후반에서 20대 그 사이가 제일 시작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소득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온 가족이 함께 합심해서 스타 한 명을 길러내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오늘 저와 민영배 의원님이 준비한 이 법은 청소년 또 아동 스타들이 벌어들인 소득을 부모님이나 누가 아예 그냥 손 못 대게 하겠다, 부모님과 뭐 결별해라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법안의 골자를 말씀드리자면요, 저희가 똑같은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동, 청소년, 연예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벌어들인 소득, 이를테면 기획사가 있는 뭐 아이돌 그룹이다 이러면은 정산을 받은 세후의 소득을 이제 전제로 해서 그 부분에서 일정 비율을 신탁이라는 이름의 적금처럼 일정 기간 동안 그것을 깨지 못하도록 의무적으로 소득에서 퍼센테이지를 나눠서 신탁하게 하는 겁니다. 민영배 의원님께서는 15%를 하셨고요. 저는 소득의 50%라고 꽤 과감하게 프로테이지를 높였습니다. 이 차이는 저 같은 경우는 민영배 의원님의 안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앞으로 더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저희가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여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오셨지만 우리 정부에서 실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 비율이 아마 현실에 맞게 조정될 겁니다. 그래서 15%에서 50% 정도 가변에 이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논의가 될 거라고 해서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해서 법안을 내게 됐고요. 두 번째는 이 신탁을 그러면은 아주 성인이 될 때까지 손도 못 대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연기자 본인, 뭐 가수 본인께서 생계곤란이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에 이러한 사정이 있다라는 어떤 요청을 하면 법원이 특수한 경우에 한해 오케이를 해주게 된다. 승인을 한다 하면은 본인이 모았던 신탁을 꺼내서 쓸 수 있게끔 둘 다 공이 장치를 해두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쿠건법이라고 해서 이 쿠건이라는 분이 이 법을 예전에 만들어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 프랑스에서도 최대 90%의 신탁을 의무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제가 지금 사진에 넣은 맥컬리 컬킨이라는 배우 그리고 좀 저희 세대의 가수긴 한데 브리트니 스피어스 아세요? 예, 그분들도 부모와의 그 성인이 된 이후에 소득 갈등이 굉장히 자산 갈등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신탁해뒀던 그 자산을 본인의 것으로 확보함으로써 수혜를 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 토론자분들께서 건강한 말씀 주시면은 저희가 잘 귀담아서 입법을 잘 하도록 할 거고요. 오늘 사실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많이 참여를 사실은 하시길 원했어요. 그런데 당내 일정이 있다 보니까 많이 못 오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는 저희 문체위원인 저희 둘뿐만 아니라 우리 산자위이시죠? 산자위원도 계시고 김기현 대표님 외통이신가요?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오셨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가장 관심 있는 과학이 방송이라서 과학 방송 분야인 상임위에서 지금 박정훈 의원님과 우리 고동진 의원님 두 분이 해당 상임이고요. 이 법안에 대해서 또 해야 되는 게 행안위로 가셨군요. 그리고 이제 아동 청소년의 복리 이런 소득 분야도 복리거든요. 그러니까 복지에 관한 거를 해야 하는 보건복지부에서 안상훈 의원님도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다녀가셨지만 곽규택 의원님은 법사위에서 이 법의 최종 심사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의원님들이 다녀가셨고 살펴봐 주실 거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게 개정법인데 국내에 없어서 제정의 형태로 되거든요. 잘 만들어져서 우리 문체부가 잘 소화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소개를 하다 보니 말씀이 길었고요. 제가 축사를 최대한 저희 한번 간략하게 해보자라는 취지이지만 안 듣고 넘어갈 수 없는 분이 있으셔서 한 번만 좀 청해봐도 괜찮으시겠죠? 예, 저희 국민의힘의 전 당대표이신 김기현 대표님께 왜 제가 청하냐면 대개 자녀가 다섯 아니십니까? 넷입니까? 예, 부모님의 입장에서 사실은 우리 이렇게 예고 학생들처럼 부모님이 지원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아이들도 손대지 마 이렇게 하면은 부모님들께서 허걱하실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입장들을 부모님들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한번 좋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 법률가시잖아요.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김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사실 오늘 이 토론을 한다 그래서 이 공청회가 미성년 연예인 소득 보전법이라 그래서 이름도 생소하고 왜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서 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이런 사각지대가 그동안 있었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구나. 미국의 경우에는 거의 90년 전에 구건법이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우리하고 차이가 엄청나죠. 거의 100년 차이가 나는데 우리는 무심하게 이것을 그동안 지내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양구영 국장님께서 쓰신 걸 보니까 그 이재현 씨의 그런 고백들, 또 고 김세론 씨가 겪었던 그런 아픈 사례들, 김성은 이홍기 씨가 겪었던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야, 이게 비일비재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자식 이러면 마치 소유물인 것처럼 우리가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자식의 그 경제 활동이 가족의 뭐 생계 유지 수단, 비즈니스 뭐 이런 형태로 인식되는 그런 정서가 오랫동안 우리 동양 사회 속에 있었는데, 그게 이게 배어져 있어서 부모나 혹은 보전 관리인들이 미성자의 소득, 특히 연예인으로서 활동했던 그 소득들은 상당히 액수가 크게 되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아무런 관리 없이 널브러져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 민영 배우님께서 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배현진 의원님께서도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번 정국회는 통과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민희 통과되는 거 맞죠? 당연히 통과돼야 될 것 같아 보이고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야 될 것 같다.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한림예고 학생들에게 빨리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저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현진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민영 배우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 지금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 막 이게 지금 노동에 관한 거잖아요. 저희 환경노동위원회라고 국회에 노동 관련 입법을 또 담당하고 있는 김소희 의원님 방금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늘 공청회에는 꼭 오고 싶었지만 바쁜 콘서트 일정 등으로 참석하지 못한 탑스타들도 멀리서나마 영상을 통해 법안의 내용에 공감하고 또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올해 20주년이 되어 기념 해외 콘서트 일정을 소화 중인 슈퍼주니어 이특님을 시작으로 가수 홍경민님 그리고 가수 박기영님의 영상 메시지를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 이특입니다. 미성년 연예인 소득보장법 공청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돈을 벌고 싶다는 마음보다는 그저 자신이 좋아하는 무대 위에서 또 카메라 앞에서 빛나고 싶다는 열정 하나만으로 이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아이들이 피땀 흘려 벌어들인 소득은 본인의 몫으로 온전히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어린 나이에 데뷔해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성년 연예인 소득보장법에서 제안하는 이 신탁제도가 성인이 되었을 때 이자와 함께 돌려받을 수 있는 당연한 저축의 개념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면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안정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연예계 후배들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건강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수 홍경민입니다. 한국형 후건법 도입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글쎄요, 뭐 연예인이긴 하지만 사실 아직은 어린 아이들이고 또 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어른들의 관심과 좀 이렇게 참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 또 좋은 제도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잘 정착해서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꿈나무들에게
좀 소중한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많은 어른들의 관심과 참여로 좋은 제도가 잘 정착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박기영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꿈이자 희망 그리고 미래입니다. 아동 청소년 예술가들의 미래를 지키는 일, 이제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쿠컨법 꼭 필요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장례 정리 후에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저희 파워포인트 준비해 주시고요.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오늘 행사에 귀한 발걸음해 주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미성년 연예인 소득보장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듯 우리나라의 민법상 미성년자의 재산 관리는 부모 등 법정 대리인에게 전적인 권한이 있어 미성년 연예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 사랑받던 아역 배우들이 어린 나이에 그 많은 소득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이 사업이나 투자 등을 잘못하여 아이가 번 돈을 모두 탕진하고 잘 나갔던 아역 배우들은 막상 성인이 돼서는 빚을 갚느라 빈곤에 시달려 3D 업종에 알바를 한다던가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옛날 잘 나갔던 아역 배우들의 근황 올림픽이나 이런 유튜브를 보시면은 저 친구 되게 잘 나갔었는데 왜 저렇게 힘들게 살고 있지? 라는 그런 의문을 품게 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현진 의원과 민영배 의원은 아동 청소년 연예인의 소득을 보호해주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고 그리고 이후에 성년이 되고서도 안정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대중문화산업법을 개정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명의의 신탁계좌 개설을 의무화하여 미성년 연예인이 버는 수입의 일정 수준을 신탁계좌에 맡기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법정 대리인이 신탁계좌 예치금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도록 법원에서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는 경우에만 인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물론 미성년 연예인이 성인이 된 후에는 계좌에 묶여있던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은 우리가 없던 내용을 완전 새롭게 모험적으로 처음 도입하여 큰 리스크를 지니고 있는 법안이 아닙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1939년 쿠건법이 제정되어 아동 청소년 연기자 수입 15%를 의무 신탁하게 하고 법원의 명령 없이 신탁계좌에 돈을 인출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아동 인권을 중요시하는 프랑스의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 연기자 수입의 무려 90%를 의무 신탁하게 하고 긴급한 경우에만 정부의 승인 후 신탁 계좌에서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계, 언론계, 법조계 그리고 정부 각계의 입장 청취를 통해 미성년 연예인 소득보장법 도입의 필요성과 남은 과제들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방송연기자협회 정준호 이사장님을 모셔 다음 세대가 자랄 토대 미성년 연예인 소득보장법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사장님, 제가 꼭 바로잡고 가야 될 게 있어서 30초만 저한테 시간을 주십시오.
되게 국회에서 이제 입법을 한다라고 하면요,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금 바꾸는 거, 그게 일부 개정법이고요. 많이 바꾸는 거, 전부 개정법이고, 그리고 없는 법을 새로 만드는 게 재정법인데, 제가 아까 저희가 이 일부 개정법인데 재정법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혹시 아까 듣고 오해하실까 봐서 제가 바로 잡습니다. 일부 개정법인데 제가 재정법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게 우리나라에 없던 내용을 새로 포함합니다. 새로 이 법에 넣었습니다. 그런 뜻으로 사용한 거니까 혹시 이 법이 진짜로 그 재정법으로 이해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민영배 위원님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저는 뭐 한국 방송 연기자협회 이사장으로 이제 재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연기자를 꿈꾸는 분들이 있을 거고 또 다른 분야의 이제 대중문화 예술인으로서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사실은 이 쿠건법이 미국에서 시작이 됐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좀 특별한 그 가족 간의 그런 그 친밀 관계가 좀 특별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내가 키운 내 아들 딸이 방송이나 영화나 광고에 출연해서 벌은 돈을 내가 투자해서 우리 자식을 길러냈는데 그 관리도 또 부모님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또 갖고 계시고 또 유독 또 연예인 대중 연예인들은 이 퇴직금이란 게 없습니다. 이게 뭐 직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신인에서 스타가 되면 환경의 변화가 많이 오고 또 거기다가 수익도 많이 들다 보면 이게 평생 돈이 잘 벌을 때는 야 이렇게 벌다가는 재벌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그냥 자다가 일어나면 돈 생기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평생에 한두 번 오는 기회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활동을 왕성하게 할 때라고 생각하고 돈을 잘 관리를 못해서 많이 수익이 많이 날 때는 좋지만 또 세월이 지나서 출연이 적게 들고 또 수익이 많이 줄어들면서 이제 그런 그 개인적인 방황도 많이 하고 많은 상처를 많이 입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열심히 벌을 때 잘 투자를 잘 해서 나중에 결혼할 때 결혼 자금도 보태주고 또 학교 갈 때 또 집을 살 때 내가 집이라도 한 채 사줘야 되겠다라는 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쿠건법이 미국에서 시작이 됐고 저도 같은 연예인으로서 아주 공감되는 이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뭐 배현진 의원님과 민영배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50% 15% 뭐 이렇게 신탁을 해놓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부모님은 벌어서 쓰기 또 바빠요. 그 자식들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 또 그 돈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아역 배우들이 출연해서 버는 그 출연료가 뭐 정말 큰 돈이라고 생각하면 뭐 큰 돈인데요. 그렇게 생각보다 크진 않기 때문에 그 아역 기준으로 봐서는 큰 돈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재투자를 뭐 주식에도 투자하고 땅도 사고 뭐 건물에도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단지 부모님의 마음은 이제 그거를 잘 관리를 해서 나중에 아까도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이쪽에는 자기가 열심히 활동할 때 잘 모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출연이 없잖아요. 저희들은 선택받는 직업이다 보니까 내가 잘한다고 해서 출연하는 게 아니라 감독님이나 작가나 방송국의 또 영화 관계자나 이런 분들이 광고 관계자나 이런 분들이 초이스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엄마나 아버지나 뭐 소속사 대표님이나 뭐 매니저나 다들 영업 활동을 해야 돼요. 영업 활동을 하다 보니까
뭐 가서 감독님도 만나야 되고 또 방송국에 찾아다니면서 관계자분들한테 자기 자식들 홍보도 하고 많이 알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모님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 쿠건법이 약간 서운해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 나도 그만큼 부모님 입장에서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도 하고 시간과 열정을 다 바쳐. 사실 저희가 현장에서 보면은 그 부모님들이 개인 생활을 못 합니다. 특히 주인공 아들, 딸로 나오는 그런 부모님들은 거의 대사도 다 외워야 되고 또 대사도 그냥 할 수가 없어요. 그 연기자가 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 아역 반대 연기를.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님들이 거의 연기자 수준이에요. 분석하는 능력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 그 열정과 시간을 바치고 또 현장에서 자기 인생 하나도 없이 자식 뒷바라지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부모님들 입장을 생각하면은 이게 너무 과한 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제가 또 연기자니까 연기자 입장에서 볼 때는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열심히 벌고 활동을 많이 할 때 잘 저축해 놨다가 출연이 없고 놀 때 그럴 때 이런 돈을 쓰라고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연기자가 되기 전에 연예인들 뭐 재충전한다 그러고 뭐 여행 다니고 뭐 무슨 뭐 그런 얘기 나왔을 때 무슨 재충전을 하지? 연예인들은 왜 재충전을 한다고 그럴까? 근데 막상 저도 연기자가 돼서 보니까 그 드라마나 영화 속의 한 인물이 돼서 그 역할을 한 몇 달 동안 푹 빠져서 하다 보면요. 마치 주인공 그 드라마 속의 그 주인공 삶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빨리 분리해서 현실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드라마나 영화 속에 깊이 빠져 있다 보면은 거기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드라마 속 캐릭터처럼 아직도 살아가는 연기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어서 두사불체 뭐 조폭으로 나왔잖아요. 그럼 실제 조폭같이 어디 가면 사람들이 막 인사하고 그러면 실제 그런 기분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만큼 그래서 이 연기자들이 감정이입에 아주 예민한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가슴속 이렇게 다가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연기자 협회 차원에서 이번에 배현진 의원님 그 전에 몇 번째 만남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의견도 많이 전달해 드렸고 또 저희 협회의 연기자분들의 마음을 잘 전달을 해드렸는데 이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순하게 얘기하면 연기자는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퇴직금이 없다. 나이 먹어서 또 결혼해서 또 나한테 캐스팅 제의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내가 아역 때부터 연기자 생활을 하면서 꾸준히 열심히 일해서 벌은 돈을 잘 관리를 해서 누가 부모님이 관리를 하든 아니면 여기처럼 쿠건법이나 우리 미성년 연예인 소득보장법을 발의를 해서 이거 입법화되면 이 법을 통해서 신탁으로 일부분을 맡겨서 아까 얘기하시는 거 보면 이제 뭐 거기에 또 세금도 있으니까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 출연을 해서 벌은 세금을 제외한 나의 돈 거기에 이제 소속사 또 비율이 있으니까 소속사도 뗄 거고 또 연예인으로서 활동하는 또 활동비도 들어가고 이런 비용이 다 제한 나머지 일부분을 신탁에 맡겨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내가 언제든지 그 돈을 필요할 때 쓰게끔 하는 제도 아주 좋다고 보고 그다음에 그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성인이 되기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실 수도 있고 또 그 재산 관리인으로 지정한 사람이 또 뭐 부득이한 경우 사고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차순별로 나는 1순위는 이 사람이 관리하고 2순위는 이 사람이 관리하고 3순위 이 사람이 관리한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의가 없을 경우 법원에서 받아들여서 재산 관리인 통해서 이제 그 돈을 쓰게끔 하는 제도라 그래서 전체적인 연기자들 의견도 들어보고 또 현재 아역
그 연기자를 둔 부모님들 의견도 저희가 의견 수렴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내가 우리 아들 딸들이 버는 돈 많이 불려줘야지, 관리 잘해서 나중에 이 돈을 우리 아들 딸한테 더 큰 돈을 벌어줘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또 무리하게 뭐 주식이라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동산에 또 그 아역 탤런트들 부모님들이 여러 사람들과 막 촬영장 다니다 뭐 막 부딪히고 얘기하다 보면 이 귀가 얇으셔가지고 그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닌 이상한 정보에 이제 홀려서 그렇게 투자를 잘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통해서 그렇게 보관을 잘 해두면 안전하게 연기자 생활을 하는데 큰 안정된 생활의 연기자를 생활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저희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게끔 이 법을 마련해 주신 우리 민영배 의원님과 배현진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저희 연기자들 또 대중 연예인들의 그런 그 불편했던 아픈 마음들, 그런 부분들을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말씀 전해주신 정준호 이사장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한경 텐 아시아의 양병훈 편집국장께서 어린 톱스타의 잔혹동화, 미성년 연예인 소득보장법이 막을 수 있다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경 테나시아의 양병원 편집국장입니다. 저희는 그 연예 매체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업계의 목소리를 두루두루 듣고 있고, 그리고 또 이번에 공청회 참여를 계기로 또 취재를 조금 더 깊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해보면 촬영을 하고 출연료를 지급하는 회사, 특히 방송국이죠. 방송국 이런 아역 연예인의 수요자 입장에서는 노동의 대가를 아이에게 일정 부분 적립해줘야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반대라고 할 수 있나요? 공급자인 부모나 엔터사, 아역 연기학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 수백만 원 들여서 열심히 이제 배우고 뭐 이제 부모가 투자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입장이 강경하더라고요. 부모의 투자금 회수 권리를 주장을 하고, 그게 이제 여기 우리 학생들이 특히 잘 알 것 같은데, 아역 연기자 육성이 가족의 비즈니스이자 온 그 가족의 생계 수단인 경우 굉장히 많고, 그리고 부모의 투자금 회수 권리가 우선시된다. 그 100% 부모가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좀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아이의 권리는 어딨냐는 거죠. 수많은 피해 사례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약자일 수밖에 없는데 이 아이의 권리가 잘 대변이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재은 배우 있잖아요. 우리 그 한 80년대, 90년대 아주 주름 잡았던 이재은 배우 같은 경우도 부모님들이 그 수입 관리가 안 돼서 뭐 부모님들이 많은 재산을 좀 이렇게 지키지 못했고, 그리고 뭐 미다리, 순풍산부인과 미다리 아시죠? 거기서 김성은 배우, 그리고 뭐 이홍기 배우, 뭐 그리고 얼마 전에 이슈가 됐던 김세론 배우도 굉장히 그 수입 관리가 안 돼서 나중에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그런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부모의 투자금 회수 권리만을 얘기를 하자고 하니 이런 아이들의 권리가 너무 지켜지지 못한다, 이런 좀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후건법을 국내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업계를 특히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있죠. 특히 이제 산업이 위축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던데요. 근데 미국의 사례를 봤습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은 미국이 1939년에 후건법을 도입한 이후로 미국의 뭐 아역 배우 연기자 시장이 위축됐냐?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때 법 도입 이후에도 수많은 글로벌 스타가 나왔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연예인으로 키우는 데는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그거 말고 부모의 어떤 자아 성취, 이런 굉장히 많은 동기가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여기 정준호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아역 배우의 출연료는 그렇게 또 이렇게 뭐 많지 않을 수는 있는데 나중에 성인이 돼서 또 이제 그 더 활발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기대를 하고 부모가 또 투자를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역 배우일 때 꼭 투자금을 뭐 일부 신탁을 해놓는다고 해서 그게 꼭 시장 위축구로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이 아역 배우의 수입을 부모에게 처분권을 다 줘버리면은 이제 우리 불행한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계속 이제 부모가 다 탕진해버리는 이게 나중에 가족의 갈등으로 폭발해버리기가 쉽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커서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고 미국에도 많이 있었고요. 예를 들어 브리트니 스피어스 같은 경우도 이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이제 쿠관법의 보호를 받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런데도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갈등이 폭발하고 뭐 그렇게 아버지랑 소송도 하고 이랬던 사례가 있는데 그거에 앞서서 좀 이렇게 은행에 좀 더 많은 비중을 신탁해 놓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게 가족의 권리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수단도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K컬처 산업이 성장하는 데 맞춰서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안정적인 기반 마련을 위해 쿠건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오늘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법무법인 건양의 최건 변호사께서 미성년 연예인 소득보장법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최건 변호사입니다. 배현진 민영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미성년 연예인 소득보장법과 관련하여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이전에 막후에서 이 사건 공청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신 정용욱 변호사님한테 우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해당 법률의 도입 필요성 및 배경에 관해서는 많은 분들이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현직 변호사로서 그리고 상당수의 소위 엔터 관련 소송을 담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미성년 연예인 소득보장법의 법률적 쟁점과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제가 이게 사실 법률적인 내용이 있는 부분이라서 좀 전문적인 얘기가 필요한데 가급적이면 제가 하도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법안의 검토 보고서를 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여러 방안 발현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민법 제5조, 제916조 및 제920조 등 소위 법정 대리인의 관리 처분 권한 등이 쟁점이 될 수 있고 또 금전을 의무적으로 신탁하도록 하는 것이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은 아닌지 또 그리고 반드시 신탁을 통해서만 목표 달성이 가능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건 단순히 우려에 불과할 뿐 아니라 관련 법령의 정비 및 해석으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오히려 이 미성년 연예인 소득보장법이 연예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판단됩니다. 우선 민법 제5조 제1항은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920조는 법정 대리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 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법률은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즉 부모님의 동의 없이 직접 보수를 청구하거나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의 동의권을 무력하거나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의 금액을 신탁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탁을 하여야 하는 보수의 범위도 100분의 50 남짓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범위에서는 미성년 연예인의 부모가 종전과 마찬가지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법은 해당 규정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장과 달리 민법 제916조는 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 재산을 하고 법정 대리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민법은 그 법정 대리인의 동의권 내지 그 관리권은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의 재산권에 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아까 그 양병훈 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모의 투자금 회수 권리 같은 경우는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실제로 법률적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권리가 보호받는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의 재산권에 부속되기 때문에 그 부모의 투자금 권리 회수가 이루어진다는 주장은 사실 그 법률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 아동, 자식, 미성년이 투자의 대상도 아닌 건 분명합니다. 오히려 본법은 현행 민법의 재반 규정과 부합하는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친권자는 소위 법정 대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민법상의 대리와 관련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대리행위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11조 제1항은 대리인의 행위가 본인에게 귀속되기 위해서는 그 대리인의 권한 내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행위는 본인을 위한 것, 즉 대리인의 현명행위, 그러니까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리권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18조는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 행위나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성년자로부터 미성년자 재산의 처분 권한을 위임받지도 않은 친권자가 그 단순한 보존 행위를 넘어 미성년 연예인이 얻은 수익을 미성년자 즉 본인이 아닌 친권자를 위해 사용하고 그 더 넘어서 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 경우는 법률적으로 소위 무권 대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성인이 된 다음에 뭐 부모나 아니면 기획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던가 이런 경우처럼 추가적인 분쟁을 낳기도 합니다. 즉 본법은 관계 기관의 우려와 달리 법률 관계를 명확하게 하여 분쟁의 발생 소지를 없애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연예계에서는 청소년 대중문화 예술인과 친권자 등 사이의 문제를 그러니까 그 미성년 연예인과 친권자 사이의 문제를 사업자, 뭐 기획사가 책임질 수 있지 않냐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해당 사업자 입장에서 판단한 것일 뿐 올바른 지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실제 현행 근로기준법 등에는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에게 여러 가지 규제를 두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연예 직종, 엔터 직종이라고 하여 그 예외를 두어야 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혹자는 미성년자의 수입의 50% 이상을 신탁하여야 한다는 그 본 법안의 규정이 좀 과도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아까 배현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패밀리 코드는 미성년 연예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부모가 미성년자 명의로 신탁계좌 트러스트 어카운트를 반드시 개설해야 하고 신탁계좌에는 미성년 연예인 총 수입의 15%를 예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미국 뉴욕주 역시 그 캘리포니아의 쿠건러의 영향을 받아 신탁계좌는 미성년 연예인의 첫 유급 고용 전에 부모나 보호자가 개설해야 하고 총 수입의 15% 이상을 예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프랑스의 경우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대중문화 산업에서 일하려면 행정기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아동의 수입은 총 90%가 국영 신탁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해외 사례에 비추어 보아도 그 본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탁 비율은 절대로 과도한 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배현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현행 법률에 저촉될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상세한 내용은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보완될 수 있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주 상세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형 신탁제도 도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문화체육관광부 김현목 대중문화산업과장이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장 김현목입니다. 먼저 오늘 공청회를 주최해 주신 배현진 의원님과 민영배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게 아마 녹화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조금 사실과 다른 거 얘기하신 거는 조금 바로 짚어야 될 것 같아서 그거는 먼저 말씀드릴게요. 변호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이 관련된 법안이 3개가 지금 현재 발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검토 보고서가 조금씩 내용이 다른 거를 약간 혼재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장한 게 아니라요. 이 내용은 법무부에서 의견을 제출해서 저희가 제출을 한 겁니다. 일단 저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청소년 보호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를 하고 있고요. 아마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법뿐만 아니라 기존에도 굉장히 많은 법들을 개정하는 노력들도 했고요. 표준계약서의 연습생 관련된 내용, 청소년 부속계약서 관련 내용들도 저희가 꾸준하게 개정을 하고 만들어 오면서 저희가 청소년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 권익 가이드라인도 발간을 해서 배포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8월부터 청소년 보호자 제도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 대중 예술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히 앞서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한국 K컬처가 300조 달성을 위해서는 당연히 크리에이티브한 청소년들이 더 많이 자신의 꿈과 끼를 발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쿠건법에 대해서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방향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 얘기가 나오듯이 이 논의 과정에서 이 법무부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 사항들에 대해서도 법안 소위 논의 과정에서도 조금 같이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이해 당사자들 특히 사업자들이나 부모들 이런 반대 의견들도 사실은 저희가 그거 들을 필요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를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잘 입법 과정에서 저희 정부에서도 같이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같이 도와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또 문정동에서부터 우리 여의도 국회까지 와주신 우리 한림예고 학생분들 앞으로 연예계와 예술계 또 배우를 꿈꾸면서 아무래도 이 법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들이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질의응답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이 법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변하는 건지. 네, 학생분. 안녕하세요. 현재 한림예고 3학년 이설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만약에 매니저를 부모님이 대신 하신다면 그 수익을 어떤 식으로 배분해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매니저 수익에 관해서는 저희가 이 법에는 사실은 다루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법은 아동 청소년 예술인이 소득을 벌었을 때 그 전체에서 무조건 일부를 이를테면 신탁에 저축하도록 하는 개념인 거고, 만약에 개인적으로 부모님과 소득을 분배해야 한다 하면은 당사자 본인이 그것을 제한돼서 해야 되겠죠. 이 법이 만약에 시행이 된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얼마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는 이제 사실은 앞에 네 분의 토론자 분들께서 실제 우리 대한민국의 대배우이자 스타이신 정준호 이사장님, 그리고 우리 법률가이신 엔터 부문에 또 활약하셨던 최건 변호사님, 그리고 문체부에서 가장 많이 여러분들과 같은 이 아동 청소년 예술인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우리 최현목 과장님 비롯해서 또 현업에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신 우리 양병훈 우리 편집장님, 이런 네 분을 모셨는데 지금 말씀이 어렵지는 않았죠.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해주셨는데요. 꼭 이 법이 아니더라도 이분들이 결국에는 그 시장에서 활약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건의사항이나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있으신가요? 네, 얘기하세요. 편안하게 얘기하세요. 안녕하세요. 실용무용과에 재학 중인 2학년 남민지라고 합니다. 저는 따로 질의응답을 원한다기보다는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전할까 하는데요. 일단 학교에 재학 중인 저희 동갑이나 선후배 친구들 중에 엔터에서 활동하는 연습생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 이제 대형 기획사가 아니라 중소 기획사에 소속되어 있는 연습생들이 이제 제대로 된 수익을 얻지 못하고 활동하거나 자신의 데뷔가 언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일단 계약을 했다는 조건 아래서 굉장히 그 회사에 발이 묶여서 고생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이 법이 발의가 돼서 그 친구들도 더 자기가 데뷔를 해서 꿈을 펼쳤을 때 얻는 수익이 적든 크든 간에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법이 꼭 제대로 개정되어서 그런 친구들이나 이 이외에도 많은 연예계에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이 자신의 소득을 제대로 챙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아유,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의견 주실 분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저도 뭐 저희 친척 중에서도 뭐 이제 대형 기획사에 그렇게 소속이 돼서 몇 년 동안을 나오지도 못하고 계속 기다리기만 하고 하는데, 사실은 그 요즘에 캐대원에서 그 노래 불렀던 그 친구 있잖아요. 근데 제 아시는 지인분의 따님이신데, 사실 그 친구도 뭐 10년 넘게 그렇게 있다가 그런 로또가 맞을 줄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그 기회라는 거는 그 이제 계약 기간은 사실은 본인이 회사랑 선택해서 이제 미성년자인 경우는 이제 부모님이 이제 결정권자가 결정하는 건데, 그만큼 이제 소속사 입장에서는 길게 소속을 해놔야 이 친구를 잘 트레이닝을 잘 시켜서 성공을 시키려고 하는 게 이제 소속사의 마음이고, 또 아티스트 입장은 빨리 스타가 돼서 좀 더 많이 활동하고 싶고 나가서 더 큰 보장을 받고 싶은 게 이제 아티스트 입장인데, 그런 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지금 뭐 예를 들자면 가수들도 뭐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도 나이가 어릴 때 들어와서 이제 성인도 됐고 더 나이가 먹었잖아요. 그래도 지금도 부모님들이 다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도 부모님이 관리하는 게 많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내가 성인이 되면 내가 버는 돈 내가 관리하게 하면 안 될까? 근데 부모님한테 그걸 또 갑자기 따지기가 이놈이 이제 옛날엔 안 그랬는데 스타 됐다고 이제 자기 돈 내놓으라고 이렇게 하는, 그렇게 들리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한 이 법은 안전한 법입니다. 돈을 벌었을 때 일정 부분을 신탁을 맡겨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촬영이나 출연이 없을 때 내가 기묘하게 이 돈을 통해서 또 다른 작품을 구상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연기를 또 노래를 위해서 트레이닝하는 그런 시간에 이런 돈을 쓰게끔 하려고 자꾸 그러니까 일부분을 맡겨놓으라고 하는 제도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이제 신인들이 커서 이제 스타가 돼서 돈을 벌면 이런 제도를 제도화시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모님은 돈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많이 벌어주고 싶어서 무리한 투자를 막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버는 돈 다 까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대비해서 일정 부분을 맡겨서 그분이 성인이 됐을 때 안전하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는 취지에서 아마 그런 거는 큰 걱정 안 해도 이 법이 잘 통과가 되면 잘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법상 이게 굉장히, 아까 근로기준법 얘기하셨는데 연예인들은 근로자가 아니세요. 지금 사각지대로 있어서 근로자가 아니고요. 개인 사업자로 돼 있으시고, 더 사실은 더 안 좋은 건 연습생들은 개인 사업자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노동부랑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노동자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계약 기간 말씀하셨는데 아마 우리 학생들이 보시기에 그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동방신기 이런 분들은 계약 기간이 13년이셨어요. 네, 전속 계약 기간이 13년이었는데 저희가 표준 계약서를 도입하면서 이제 그게 7년으로 조정이 됐고 다만 청소년의 경우에는 지금 표준 계약서상 저희가 3년으로 3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그 생각보다 그렇게 긴 기간 그렇게 소속사에 묶이는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한 가지 좀 저희가 현재 표준 계약서에서 보완해야 되겠다 싶은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보완할 예정인 부분은 활동이 없는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그거를 무리하게 계약 기간을 묶어놓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 이런 거를 좀 상호 해제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풀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고려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기자 입장에서 계약하러 갔는데 한 10년 하시겠어요? 그러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나를 중장기적으로 되게 스타감으로 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2년만 합시다, 3년만 합시다 하면은 좀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이제 아티스트 입장에서 충분히 조율이 가능합니다. 뭐 부모님이든 아니면 대리를 하는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강요가 아니고 또 표준 계약서가 나와 있어서요. 뭐 회사로 치면 이제 표준 정관처럼 여기도 표준 계약서가 있어서 계약서가 뭐 이 회사에서 만드는 거, 저 회사에서 만드는 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정부에서 규정하는 표준 계약서대로 하기 때문에 어느 회사에 계약을 하든 그 표준 계약서를 기본으로 하니까 큰 뭐 부당한 계약이다 이렇게 그런 사례들은 이제 많이 없어졌다고 봐야죠. 네. 혹시 그렇게 이상한 계약을 맺는 친구가 있으면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법률 자문도 해주고 있거든요. 네, 문체부에 그 신고하는 센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예고 학생들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그러니까. 부분에 대해서. 예, 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하고 있는 사건 중에도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미성년은 아닌데 그 두 가지 때문에 보통 그러니까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는 게 첫째 정산 의무 관련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정산을 할 때 기획사에서 소속 연예인한테 정산을 할 때 그러니까 투자한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뭐 5대5 내지 6대4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근데 기획사 입장에서는 그 투자 금액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그 이 소속 연예인을 뭐 활동 그러니까 연예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출했던 금액을 좀 당연히 그 뭐 이 정도 썼다고 명확하게 자료와 함께 밝히고 또 뭐 그걸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기획사나 뭐 기획사 대표가 개인적으로 썼던 뭐 금원까지도 뭐 연예인을 위해 썼다고 해서 정산은 뭐 이게 제일 먼저 발생하고 두 번째는 이게 좀 문제인 게 학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건이 그런데 그 특히 아이돌 가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미성년은 아니고 뭐 성인 아이돌인데 7년 동안 묶어놓기 때문에 기획사에서 한 1, 2년 동안 이렇게 활동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스케줄을 안 잡아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한 5년 동안 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더더군다나 뭐 그 아이돌 그룹을 꿈꾸는 사람들이면 당연히 나이도 먹고 남자들 같은 경우 또 군 기간은 또 공제하고 이렇게 가야 되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소속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위약금을 내고 나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일어난 경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보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매니지먼트 사는 그러니까 매니지먼트 의무가 있는데 당연히 그걸 제대로 하지도 않고 뭐 그게 물론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무능력으로 인해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사각지대가 지금 있는 게 아닌가 싶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뭐 실제로 위약금을 왜냐면 사실 뭐 계약 기간 6년이 남았는데 뭐 30 가까이 된다. 그런데 뭐 계약 기간 지금 30대 중반이면 사실상 특히 뭐 아이돌 그룹 하는 사람들은 뭐 활동을 하지 말라는 거에 다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또 이런 걸 또 매니지먼트에서 악용하기 때문에 위약금을 내고 나가라고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분쟁이 일어나는데 물론 그런 경우에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연예 활동 방해 금지 가처분을 걸고 전속 그러니까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해서 뭐 전속계약 무효 확인의 소송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소송을 하기에도 비용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한 2, 3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이 법이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서 저는 이제 한국방송연기자협회
정준호 이사장님을 모시고 있는 사무총장 최범우라고 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약간의 강제성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신탁의 의원님 들어갈 때 좀 이 강제성보다는 먼저 이렇게 부모와 자녀, 예술인이 있잖아요. 아동 예술인과 사이에 제가 만약에 제 딸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딸하고 이렇게 해서 야, 네 수입에 한 20% 정도를 신탁을 하면 어때? 그러면 딸도 서로가 동의할 거 아니에요. 가족 안에서 서로가 대화를 하면서. 그래서 어떤 그런 법이라는 강제성이 이렇게 그동안에는 부모들의 어떤 그런 양심, 또 효도, 도리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맡겨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일부 또 사례들도 있었기 때문에 먼저 법으로 집행하기 전에 일정 유예 기간을 둬서 만약 이 법이 된다면은 신탁의 기간을 공식적으로 둘이 자녀하고 부모가 법적 보호자가 얘기를 나눠서 최소한 한 달 정도 유예 기간을 둬서 엄마 혹은 아빠 이번에는 한 뭐 15% 20% 정도 했으면 좋겠어. 이번 출연료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 해가지고 그걸 기간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아무 답변이 없다. 이 가족, 이 연예인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렇게 어떤 뭐 20%면 20%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그런 대중문화 예술인의 부모의 입장이라든가 예술인 입장에서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한테 질문하시나요? 예. 우선 좋은 말씀 해주신 최건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저한테 질문을 주셨으니까 저도 의견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랑 민형배 의원이랑 또 한 분의 국회의원이 이 똑같은 법안을 저희가 셋이 제출을 했고 법안을 이제 입법을 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고 지금 나머지 두 분의 의원님은 신탁의 비율을 15% 그리고 저는 50%로 설정을 해서 법안을 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문체부와도 상의를 많이 했는데 문체부에서는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엔터 산업에 종사하는 이른바 연예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래서 이 노동자성을 먼저 인정받아야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 신탁법이든 뭐든 간에 이게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개정법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만드는 법처럼 지금 한다고 해서 공청회를 열게 된 겁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저는 왜 그러면은 이렇게 상의를 했는데 법의 비율을 50% 신탁으로 했느냐. 이 부분은 실제 현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처음 가보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실제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님의 입장이나 문화 콘텐츠를 생산하는 기획사, 제작사 등의 현업 종사자의 입장이나 그리고 제일 중요한 아동, 청소년, 아티스트의 입장을 잘 포괄해서 법에서 응집시킬 수 있을 만큼 그걸 문체부가 주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탄력성을 좀 둬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프랑스처럼 90%를 할 용기는 없어서 50%로 하고 문체부에서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마 그 비율을 뭐 대통령령으로 하든 문체부 장관령으로 하든 해서 조정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방금 말씀 주신 우리 총장님의 제안처럼 그런 아이디어를 비슷하게 아까 슈퍼주니어 이특 씨도 하셨거든요. 그 이유는 당사자인 신탁을 해야 하는 당사자인 연예인과 그 가족분들이 좀 자발적으로 이곳에 두려움 없이 참여할 수 있게끔 유인 수단을 좀 만들어 달라는 두려움 없이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제안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입법 발의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몫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몫은 우리 김현목 과장님을 비롯한 문체부에서 잘 다뤄주셔야 되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아직 나이가 꽤 많이 들었는데 결혼을 못해서 자녀는 없지만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녀에게 관리 처분 권한 내가 투자했으니까 이만큼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고 김세론 씨가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부모님께서 전혀 관계 없다라고 또 언론을 통해서 밝히기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제 뭐 저희가 모르던 간에 많은 그 청소년 아티스트들이
본인들이 번 소득을 손에 한 번도 쥐어보지 못하고 잃어버린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고쳐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이제 시작하고자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법안이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정준호 선배님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선망하는 대스타인 배우 김혜수 씨도 굉장히 성인이 될 때까지도 본인의 소득을 부모께서 다 이제 관리하고 사용해서 남은 게 없다라는 그 보도가 몇 년 전에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법안을 제안했고요. 오늘 우리 최보모 선배님이 주신 의견, 그리고 최건 변호사님이 주신 의견, 그리고 우리 정준호 선배님 주신 의견, 그리고 양병훈 우리 편집장님이 주신 의견, 우리 김현목 과장님께서 전부 잘 담아 주셔서 법무부는 항상 굉장히 딱딱하게 법률가의 관점에서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생태의 관점에서 잘 풀어주셔서 정말 돈 많이 벌 수 있는 우리 K 콘텐츠의 그 장으로 마련해 주시고, 거기에서 활약하는 우리 새싹 스타들이 다치지 않게끔 잘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참 길게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국회까지 와줘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신 토론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정도로 토론회를 마무리할까 하는데 혹시 더 의견 있으시거나 그런 분 있으신가요? 예, 마지막으로. 저는 한림예고에 재학 중인 지환이라고 합니다. 이 법안이 50% 15%를 정해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님께서는 50%로 정해놓고 신탁을 하도록 하고, 민영배 의원님은 이제 15%로 해놓고 신탁을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아역 배우 또는 그 가정이 만약에 15%가 된다고 하면 15%보다 더 내고 더 저축하고 싶을 수도 있을 거고, 만약에 50%로 된다고 하면은 50%보다 조금 더 저축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치를 정해놓는 형식으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좋은 듭니다. 생각이십니다. 방금 최보모 우리 총장님께서 주신 말씀과 이제 대동소이한데, 최소치를 정해놓고 선택하게 하자라는 제안이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저희는 하도 이제 입법기관에서 많이 뵙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릇이라고 말하는 게 의미가 쉽게 닿는데,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퍼센테이지나 비율을 정해놓으면은 병합심사라는 과정을 거쳐서 제가 50, 15% 이렇게 정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러면서 중간에 30%가 되기도 하고, 정말 더 이거 하다 보니까 더 필요해 하면 60%로 늘리자 하면 60%가 되기도 하고, 그게 탄력적으로 이제 국회에서 상의하는 과정에서 그 비율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통과가 30%로 됐는데 정작 그것을 실행해야 되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가져갔는데 더 필요한 것 같아. 그럼 70%가 되기도 하고, 실제 30%로 왔는데 이게 너무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아까 당연히 말씀 주신 것처럼 유예 기간을 거쳐서 그 현황을 수집하고 비율을 조정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친다는 것을 좀 우리 이제 현업에 계신 우리 종사자이시기도 하고 될 거니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법이 국회에서 잘 통과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저희 다 같이 힘 합쳐서 여러분들 앞에 장래에 잘 꽃길 놓일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잘 나갔던 아역 배우 그 많던 소득은 어디로 갔을까? 미성년 연예인 소득보장법 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는 길 잊으신 물건 없으신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시간 내어 먼 길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